중부지사에서 교육팀장 김태정입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또 날씨도 좀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50만 원 오늘 공교육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삼성영어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중고 입시 전략 설명회 와요.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 소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또 좀 많이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중간중간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발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순서로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퀴즈로 알아보는 공교육. 퀴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커피 쿠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몸풀기 문제예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모두 후기 지원이다.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머니 의사 표현해주세요. 자, O 아무도 없나요? 자,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X가 전체적으로 좀 많다. 전체적으로 X 분위기인데 한번 보실게요. O예요. 네, 이게 보시면 서울시 학교 유형별 전형이에요. 정기 같은 경우에는 예고, 최고, 가고, 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다 정기고요. 일반 고등학교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후기 지원이다. 이게 좀 바뀐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네, 2024년 수능에서 반영되는 것에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가 항상 최고 난이도죠. 자, 여기는 최고 난이도인데 제가 더 최고 난이도를 넣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정답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지 않게 넣습니다. 어머니, 전부 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또 계실까요, 어머니? 5번, 3번, 4번, 5번.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2번 빼고 4. 2번 빼고 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까 최고 난이도에 더 최고 난이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들어갑니다. 국가알고. 근데 다들 놀라세요. 아니, 이거 다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보시면 2023년까지는 분명히 수상 경력도 학교, 교내수당, 학기당 1개가 들어갔었고요. 독서활동, 도서농가, 저자가 들어갔었고요. 봉사활동도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시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도서가 지도한 실적만 반영이 되고요. 독서활동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24년에서 27년까지 수능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은 게 돼 있어요. 근데 28년부터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또 보실 건데 일단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요거는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뭘까요? 네, 손 들어주시고요. 네, 어머니. 네, 맞았어요. 학점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점 이수시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는 다 생각을 하실 건데 고교 학점제라는 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보시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예요. 언제부터 했나? 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시행이고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시행 중입니다. 벌써. 그리고 중요한 건 평가가 절대 평가가 돼요.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1등급 4%, 2등급 11%, 상대평가인데 앞으로 고등학교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을 수가 있고요.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학교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고하고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도를 했었죠. 근데 결국 그거는 지금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기준에 그렇게 하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적용하는 교육과정은 몇 년도 교육과정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몇 년도 교육과정일까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24년부터는 몇 년도 개정 교육과정으로 할까요? 네, 어머니. 4번. 2024년 개정 교육과정. 또 다르다. 네. 22년. 22년. 네. 맞으셨어요. 스타벅스 상품권이에요. 여기 보시면 24년인데 22년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15년 개정 교육을 배운다고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을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교육 정책이 나와야 돼서 법령을 바꾸고요. 교재가 준비돼야죠. 그리고 누가 준비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2024년에 시작되는데 1학년부터 6학년 동시 진행이 아니고 1, 2학년 먼저 그 다음에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요. 그리고 보시면 고교학점제는 25년에 본격적으로 전체 고등학교 시행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대입. 어머님들께서 결국은 우리는 대입 수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퀴즈로 들었을 때는 2027년까지였죠. 그럼 28년부터 대입이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고교학점제 이후의 대입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언제 발표되냐면 24년, 내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중학교 1학년 이하 어머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수능 정책이 바뀌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수능 정책을 눈여겨보셔야 할 시점이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는 수능 정책이 대입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지금 있는 정책 보시고요. 그 이하 분들은 앞으로 또 발표될 방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나요? 보시면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 변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어과 같은 경우는 기존 4대 영역에서 2와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실생활 중심 의사소통 능력. 사실 의사소통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교육 정책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육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AI 교육 환경, 디지털. 그 다음에 진로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감을 통해 개별 성장 맞춤형 영어 교육. 앞으로 공교육에서도 개별 맞춤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학은 어떻게 바뀔까요? 수학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눈에 띄는 게 보시면 여기 다양한 과목이 신설되고요. 디지털 역량 함양 그리고 정보과가 생깁니다. 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가 신설이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앞으로의 시대는 국영수 사가가 아니고 국영수 코딩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코딩, AI와 떼어낼 수 없는 교육 환경이 앞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는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 계세요? 아, 많이 오셨네요. 어머니 그럼 우리 아이 영어 어떤 환경에서 시키고 싶으세요?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네. 자유롭게 표현하고 네. 너무 막 읽기랑 네. 정직된 분들이 많아요. 자유롭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는요? 저도 너무 학습충이고 네네. 자유롭게 해서 말하기 네네. 스피킹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스피킹 그리고 또 재미있게 제가 요거는 나중에 네 그렇게 보통 어머님들께서 어떤 영어 학원 하면 이렇게 좀 즐겁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도 즐겁게 배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즐거운 게 다양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놀거나 게임하거나 막 율동을 하거나 이것도 재밌지만 사실은 가장 큰 즐거움은 성장하는 성취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을 좀 줄 수 있는 학원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한 학원. 기본기라는 건 대상과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은 조금 파닉스가 기본이 좀 탄탄하면 나중에 어휘 학습이 들어갔을 때 힘들지 않고 문장 쓰기가 들어갔을 때 고비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 학습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좀 튼튼하면 우리 아이들 라이팅이나 스피킹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됐다. 또 문법이 좀 탄탄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시기에 맞는 기본기가 탄탄한 학원, 그리고 저는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학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등원하는 습관도 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집중하는 습관. 우리가 학원에 왔지만 10분 동안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숙제하는 습관,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만 만들어주시면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걱정을 안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원을 좀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영어 세레나에서 파닉스 가장 기초가 되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학적인 소리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 외부 교재예요. 외부 교재 파닉스인데 여기 보시면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단어를 인지할 때도 통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that, cat.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가렸을 때는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글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본 글자는 읽는데 새로운 단어를 주면 못 읽는 아이들이 있죠. 저는 단어로 학습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파닉스가 단어 학습일까요? 아니죠. 어떤 글자의 조합이 오더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영어 교재예요. 지금 입모양 잡아주는 건 당연히 마스크를 벗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발음을 잡아주게 되고요. 단어 학습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글자 모음 5개와 자음이 어떻게 결합해서 소리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1대1로 수업을 What's this? 소리를 Alphabet 어떻게 다는지 and sounds like? Okay, what's this? Mm-hmm. Great. Great. Mutt. Okay. How is ours? Okay. How? 제가 이거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따라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는데요. E.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소리를 조합해서 어떻게 소리를 나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1대1로 갔을 때 모두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듣고 있는 수업은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답을 하면 지나갈 수도 있고, 잘 몰라도 그냥 묻혀서 가면 되는데,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마지막에 선생님이 보실 때 잘못 읽는 부분은 소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영어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외와 학원의 장점을 좀 모아놓은 시스템이에요. 1대1 맞춤 학습인데 우리 아이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선생님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2단계 파닉스인데 소리 조합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예요. 이거 외부 교재죠. 보시면 그림이 있고 시험지도 연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삼성영어 테스트예요. 그림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소리를 듣고 글을 쓰고, 중요한 건 소리를 듣고 쓸 수 있으면 이걸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읽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읽는 거예요. 읽기는 가장 기본이고요. 소리를 듣고 구분하고 소리를 듣고 철자까지 하는 게 파닉스 학습이에요. 이게 이중모음 이중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복합자 모음인데 여기 소리 듣는 경우에도 보시면 I, 니 소리에다 르 소리를 결합하거나 르 소리를 결합하거나 이렇게 의미가 없는 단어도 읽어내서 조합을 한 다음에 읽고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1단계 단모음 단자음 학습이 한 달, 2단계 이중모음 이중자음 학습이 한 달.
그리고 3단계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면 돼요. 이 파닉스의 속도감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까 1대1로 선생님과 이렇게 눈 마주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이 나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배우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잘 읽게 되고 심지어 잘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취감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여기 삼성영어 다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파닉스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5단계는 문장 학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What's your name? 이거는 스토리북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Ivy. Okay, let's read. Come on up. We are becoming clouds. See, we are family. Good job. Very good. Okay, let me see. What are they? They are clouds. They are clouds. What color is this cap? It's green. It's green. Okay. What's at the table? It is a book. It is a book. Good job. You're very good. 너무 애기 귀엽죠. 그래서 파닉스부터 하고 스토리북 하는 친구인데요. 리딩도 선생님과 1대1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질문도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 부분도 1대1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제가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 왜 올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올까요? 네, 물론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온다는 아이들이 많지 않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항상 1대1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 그것도 몇 번, 1시간 동안 7번, 8번 나한테만 칭찬해 주세요. 나한테만 읽어주고 나랑만 대화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도 사실은 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들하고의 그 친해지는 거, 그 부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프리레벨은 우리 알파벳부터 파닉스 과정이 있고요. 체리터 어휘가 들어간 스토리엑스가 들어가는데 보통 제가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년 정도 걸리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근데 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베이직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라이팅 에세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장 학습을 할 때 청크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성실 학생과 김상성 학생이 300만 문장 만들기 달리기 내기를 합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김삼성. 네, 삼성영어니까 당연히 상성이가 이겨요. 그렇죠? 근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나성실은 82년. 자, 100문장씩이나 외우는데 82년이 걸려서 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이는 3년, 프리레벨 이상, 베이직부터 3년에서 4년 정도면 300만 문장이 되는데 이 300만 문장이라는 게 우리가 원어민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바로 이 청크 원어민의 언어 구조로 나눈 의미 덩어리로 수업을 해서 그렇대요. 그래도 좀 헷갈리시죠? 그럼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로는 2년 통역사 박혜린 선생님의 영어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영어 비법은 덩어리 스피치라는 겁니다. 덩어리 스피치. 네. I'm going to watch a movie. 이 문장에서 덩어리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세 개. 어떻게? Going. 네. Watch movie. 오. 두 개입니다. 두 개요? 두 개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자, I'm going to. 자, 영화를 보다는 watch a movie, catch a movie. 쾌차 무비도 네. 아. 누구랑 갈 건지도 좀 중요하죠. 궁금할 수 있어요. With one of my friends. 내 친구들이면. 네. 어. 그리고 언제 가실 건데요? 이번 주에. 예. This weekend. 아, 네. 웬일이에요? 그럼 이거를 약간 게임하면서 하듯이 좀 이렇게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네, 이거를 그냥 막 그 써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개념 단위로 덩어리화 시켜서 영화를 보다. 이 덩어리 자체로. 덩어리로만 어디서 네. 강남에서 그렇죠. 누구랑 친구랑 네.
현재 주말에 네.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데요?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문장을 뭘로 나누라고 했죠? 덩어리, 이 청크라는 건데요. 이게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을 노암 첨스키라는 언어학자가 러시안 언어학자거든요. 이게 만든 건데 사실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우리가 원어민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뭉치들을 덩어리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덩어리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일단 한번 어머님들께서 한번 영어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청크를 드리겠습니다. 청크가 베이직 청크예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요. 주어 다음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동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사실 어순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she는 3인칭 단수라서 have도 아니고 has가 와요. 이런 문법적인 설명도 다 포함이 되었어요. She has to, he has to.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법이 포함된 덩어리로 외우게 되고요. 핵심문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다, 영어 공부를 하다, 영화를 보다, 야구를 하다 하면 아이들은 사실은 do라는 동사를 또 실제로 이거 물어보면 이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식구는 언제 어디서 누가 계속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연결을 해도 굉장히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자, 나는 매일 영어 공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want to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매일, every day. 너무 잘하셨어요. 두 번째, 너는 공원에서 자전거 탈 수 있니? Can you ride a bike? 공원에서 in the park. 그렇죠. 자, 마지막은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빨리 손을 드시면 돼요. 순발력이에요. 자, 공원에서 자전거 탈 시간이야. 네. 네. 자전거를 타다. 라이더. 제가 여기를 가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it's time to ride a bike. 공원에서 in the park.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응용을 해볼게요. 학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school. 그렇죠?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to have lunch. 그렇죠. 너 숙제할 시간이야.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문장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거. 당신은 저 기다릴 밖에 주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머님들 머릿속에 아마 you, is, 뭔가 이렇게 하는데 막상 쉽게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이거는 단어로 공부해서 한 어머님들 머릿속에 저도 예전에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자, 그러면 청크로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줄을 기다리다. wait in line. 저거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to have the dessert라는 표현이 딱딱딱 나와요. 자, 그랬을 때 단어로 외워서 이렇게 문장이 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영어 공부 여기서 다 6년 이상 하셨고 심지어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청크로 공부한 학생은 바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어로 100년을 외워도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청크로 공부를 하면 3년에서 4년이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뇌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청크로. 그렇게 했을 때 직독직해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해석이 되고요. 바로 발화가 되고요. 라이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와 언어 구조가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말은. 그 다른 걸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청크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청크학습법은 어순 그리고 언어 사고력은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말 책도 요즘은 좀 많이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청크가 덩어리가 커지면 언어 사고력이 들어간 덩어리들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응용력은 아까 보셨듯이 적은 청크로 굉장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영어 친구들은 단어를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삼성영어 슬로건이 뭐였냐면 300만 문장
외울 수는 없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외우는 수업이 아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업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삼성영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삼성영어에서 청크만 배우나요? 그건 아니고요. 청크를 바탕으로 4대 영역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하원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이루어주는 수업인데요. 제가 베이직 1, 2, 3단계 정확히만 해볼게요. 가장 먼저 단어 1대1로 다 질문하고 1대1로 다 채점이 되고요. 청크 있고요. 청크를 가지고 선생님과 발화 연습을 하게 They 되고요. are in the classroom. Very good. They are in the classroom. Where are they? 그리고 They 청크를 are 한 다음에 선생님과 스피킹 연습이 들어가요. That's very good.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park. Okay, very good. 어학기를 통해서 시도리 연습을 하게 됩니다. That elephant is in the 이런 것도 restaurant. 선생님과 1대1로 He has 배우게 once in 되고요. a restaurant. The stylish elephant is in the shopping mall. He shops in the shopping mall. The lazy elephant is in the park. He sleeps in the park. Okay, who is she here? The stylish elephant. Okay, very good. The stylish elephant. What about he here? The Who is he? lazy elephant. Okay, the lazy elephant is he here. Very good. Why is there S? 여기 S 있죠?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와 Okay, very good. What about here? Shops. She. Because of she. That's very good. Grandpa and grandma, 연습에서 한글을 보고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look at these shoes. They are really well made. That's my bathroom. That's old. That's an old bathroom. I take a bath here. I take a bath here with my cat. We take a bath. 그리고 응용 연습을 해서 청크로 문장 확장 연습이 들어가게 되고요. 노트 쓰기 하고 우리 아이들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일리 테스트인데 제가 보여드린 이 단계가 8단계 정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1대1로 배운 것을 말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해보고 테스트를 점검하는 단계가 7번, 8번 선생님과 1대1로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4대 영역이 모두 들어가는 교재고요. 청크 교재 같은 경우는 청크가 나눠져 있고 해석도 청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읽으면서 직독직해가 가능하게 되고요. 리딩 교재에서는 직접 청크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저기 초시계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아이들 쉐도잉 할 때 정확하게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동시 통역 연습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법 개념, 문장 응용 연습, 그리고 청크 확장까지 해서 라이팅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데일리 테스트, 다 라이팅이죠. 근데 베이직 수준이면 우리 아이들 읽고 쓰고 듣고 말할 수, 모두 내가 배운 거는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여기 1대1 밀착 코칭해 주시는 선생님 계시고요. 더 중요한 선생님 역할, 제가 아까 그랬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뭘 모르는지 아는지 알게,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2번, 3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학기는 배운 문장을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셀레나 선생님이 있습니다. 셀레나 선생님은 아까 제가 공교육에서 이거 먼저 시도잉 연습하는 거 볼게요. How about a chocolate cake? Well, she doesn't like chocolate. She doesn't want to be fat. We should buy a 네. 이 친구도 1학년부터 파닉스부터 알파벳부터 했던 친구거든요. 처음에는 듣고 따라하지만 나중에 같은 속도로 쉐도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선생님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공교육에서 뭐가 다 들어갔죠? AI 선생님. 네, 특히 영어는 지금 이미 AI 선생님이 펜톡 선생님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AI 선생님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영어예요. 그래서 중학교 나중에 수행평가 영어가 AI 선생님이 채점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수능도 아마 AI가 채점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AI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영어는 조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만들었고요. 청크뿐만 아니고 생활 영어 연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음하고 문법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액센트나 발음을 똑같이 연습할 수 있어서 발음도 훨씬 예뻐지겠죠. 그래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학습이 아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베이직부터 덩어리 청크 그렇죠. 청크 학습이 시작되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문법과 문장 구조가 들어가요. 이게 총 13개월에서 21개월이에요. 그러면 프리레벨부터 시작하면 프리레벨 아까 1년, 베이직, 저학년일 때 2년, 3년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문장과 문법이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 단계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총 14개월 과정이 들어가고요. 인터 단계 학생의 수업이 한번 This 보실게요. story is about interviewing Armstrong and Peter and Kelly. And Joa, and look at this picture.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My favorite sport is soccer. Okay. And what does everyone have to do to become one of the main players? Everyone has to pass the test to become one of the main players. Okay, last question. So, what do they have to do during training? They have to pay attention during training. Okay, great job! 네, 이렇게 큰 애들도 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보시면 리딩을 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어떤 내용인지, 왜냐면 제가 짧게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다 질문 대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저 대답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긴 문장도 내용 파악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논술 작문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요게 인터 단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영어 논술 작문 과정이 되고요. 중학교 3학년에서 총 8개월. 그래서 베이직 2년, 인터 1년, 그다음에 어드 1년 이렇게 해서 총 4년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300만 문장뿐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문법과 문장 구조가 다 가능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에세이는 아까 베이직부터 시작이 되고요. 실제 같은 학생이에요. 베이직 1단계 때 썼던 내용과 베이직 7단계 때 썼던 내용이죠.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또 인터 단계에 썼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레벨 정도 되면 교재 내용이 아닌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기승전결 해가지고 글 쓸 수 있는 고급 논술 작문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각습법은 베이직부터 어드밴스드 레벨까지만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장 구조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네, 거기서부터 원서, 수능을 대비한 영역이 돼요. 그래서 수능 영역은 저희가 중학교 때 중등 내신에서 중학교 때 수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레31이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 한번 보시면 1등급 아까 4%, 2등급 11%,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요거 고등도 앞으로는 이제 절대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등급 90점, 2등급 80점 점수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글을 읽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이해력 그리고 어떻게 읽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하지 못하면 수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멈춤 없이 빨리빨리 읽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위한 섀도잉, 그리고 듣기, 읽기 지문을 듣기, 이 연습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정확한 구조, 정확한 해석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 분배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면 내신부터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한데 삼성영어는 DK 출판사라고 해서 세계 3대 교재 출판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리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의 폭도 확대가 되고요. 이 아이들이 시간 관리 능력을 위해서 여기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프랩부터는 저희가 태관리서 수업을 하게 돼요. 어학기 수업을 이제 안 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학습이 되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거 얼마만큼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걸 보실게요.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is plants provide oxygen. Perfect. And so with that being said, what happens to the candle when it is put with plants in the glass? Plants provide oxygen, and the flame uses the oxygen to burn. Perfect. And what is the similarity of breathing and flaming the candle? Human and animal needs oxygen to breathe. 보시면 학생이 이거를 외워서는 할 수가 없죠. 내용을 읽고 선생님과 문제를 푼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청크학습법으로 이게 다져진 학생이 가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여기 보시면 메인 아이디어, 주제 찾기.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선생님이 저희 프랩 교재를 보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수능에게 최적화된 우리 아이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지 너무 놀랍다고 하고, 실제 이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서 수업을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원서를 그냥 막연히 읽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문장 구조가 된 학생들이 원서를 읽게 되면 막힘없이 읽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걸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쉬운 걸 익혀주시고요. 어느 정도 문장 구조를 잡아준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원장님이랑 준비한 내용이 뒷부분에 좀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뒷부분에는 중고등 입시 전략과 유치부 수업까지 있어서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도 원서와 연계된 토픽으로 듣기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시행을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프랩을 그레이드 2 정도까지 하는 학생들은 1등급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도 학원을 1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원장님을 만나는데 사실은 프랩 정도 푼 친구들은 고등학교 걱정을 안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는 파닉스가 좀 튼튼하고 문장을 시작했을 때는 문장 구조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원서 있고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져준 데를 찾으시면 되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가. 근데 삼성영어는 정말 그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교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휘와 문법 교재가 없나요? 어휘 문법 교재 따로 다 있습니다. 네, 어휘도 저희가 단계가 초등 교재부터 고등까지 어휘가 따로 있고요. 그래머 라인도 중학교 그래머부터 고등 그래머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못 넣거든요. 나중에 끝나시고 상담하실 때 그 교재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준비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삼성영어는 문장 구조를 완성하는 학습, 그리고 수능과 독립 인증을 완성하는 학습, 크게 두 가지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영어는 일단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매일 오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하루 1시간을 수업하면서 한 달 한 권을 듣는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즐거울 때 뭐가 즐겁다고 했죠? 성장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그때 성취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오게 되면 일단 한 달에 한 권의 교재가 끝났을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잘해야 재밌어요. 그 잘하게 만들어주는 걸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원장님, 제가 소개할 장재현 원장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원장 이력도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셨고요. 아시겠지만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고요. 대치동에서 사실 학원을 또 운영을 하셨어요. 네, 원어민 선생님과도 운영을 해보셨지만 삼성영어 수업을 해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곳이 드물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픈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형 어학원
열정적이시다. 원장님이 정말 열정적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환경도 좋지만 선생님들 봉사교육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올 수 있도록 항상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학원 전문가, 교육 전문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지나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삼성영어 커리큘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장님과 중고 등급도 한번 드릴게요. 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매일매일 오지만 매일매일 그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가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작년 기준으로 송파 지역의 입시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중등부실 차량, 내용상황 브리더스학원의 중등부실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헬리중학교의 수행평가와 제표평가 기준인데요. 수행평가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요거는 이 수치는 인근의 이제 배명중이나 또는 일신여중이나 비교했을 때 보통 인근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다소 약간 적은 편이에요. 즉 시험의 비중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20%가 쓰기, 20점이 쓰기, 10점이 이제 풀려인데 요거만 봐서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 찬스, 선생님 찬스를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쓰게 했는지 발표도 완전히 암기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수행평가 비중이 적긴 하지만 여기서 점수를 깎여서는 안 되는 점수거든요. 저희 삼성영어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오면 한 번씩 제가 칭찬을 해줍니다. 연습을 하게 해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스스로 써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삼성영어에서는 중등이 되기 전까지 중등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기본 문장, 중급 문장, 고급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수행평가에서는 어려움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2학년 2학기 시험 분석을 제가 직접 한 건데요. 2학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논문 문제가 많지만 논문에서도 어떤 문제가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여기 현대중학교 개원 이래 작년에 처음으로 서술형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서술형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한 20점 정도 서술형이 나왔고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어법이 무려 79점, 80%에 가깝게 어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작년은 40점이 서술형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나왔죠.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어법이 지금 60%, 적게는 60%, 다른 학교들도 적게는 50에서 60%가 어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게는 80%까지 어법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수능 설명을 드렸죠. 수능은 분명히 독해니까 단어 많이 알고 책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수능은 빠르게 많은 양의 지문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오류가 내가 아무리 단어가 많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오류가 나면 거기 수능 선택지에는 무수히 헷갈리게 되는 보이는 단어들로 다 예문이 다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독해 차원으로 수능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최소한 중본에서 부분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나가야 수능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필수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어법입니다. 어법은 결과적으로는 문장을 읽고 말하기 쓰기거든요. 우리가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단어를 몰라서 문장을 말 못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독해 실력은 좋지만 라이팅과 스피킹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빈틈이 있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2학년 학교가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9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등등 다 89점이 넘죠. 그리고 A맛은 비율이 66.5%인데 강남 상부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35%가 A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강남 그 2019년도에 꾸준히 해외 중학교 2학년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의 한 50% 정도가 중학교 2학년은 A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학기 때 백반 주간식이 갑자기 생겼죠. 그래서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10점 정도 낮아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E 같은 경우는 50점 미만, 그리고 D 한 70점 미만의 학생들도 거의 10% 20% 가까이 10% 이상 발표했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A 비율이 56%죠. 이건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예외로 두고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시기랑 비율은 한 35% 강남 상부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점수 또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 20% 가까이가 D2라는 학년 간의 차가 있다는 것 한번 의견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인근, 저희 여기 효과적인 인근에 고등학교 성적 분포입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영어가 평균 60점이 안 되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중학교 때 90점 이상의 거의 뭐 아까 50몇 프로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A 맞아와요. 성적 물론 이제 수행 평가가 있지만 거의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아이들 점수를 맞아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가는 순간 아마 60점대 영어 시험지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평균이 56점 달하는 것은 혹시 아시다시피 D는 거의 한 20, 30점 수준이에요. D는요. 거의 비슷하죠. 20% 거의 비슷한데 A 맞은 학생이 20%. 그리고 이 A도요. 절대적인 90점이 아니라 고등학교는 약간의 점수가 좀 달라요. 어떤 학교마다 뭐 구간이 달라요. 86점 이상이 A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 아이가 지금 분명히 50% 안에 들어 90점 넘었어요. 50% 안에 들었는데 학교 점수로 보면은 이 정도 된다는 거.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52점이고 국어가 50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우리 권혁장님 내 아이가 아까 50% 안에 35%라고 가져가지고 강남 상공이죠. 35%면은 몇 등급일까요, 언니? 보시면 지금 3등급에서 4등급이죠. 그냥 안전하게 거의 4등급, 90점 넘었는데 4등급이에요. 그럼 이 3등급, 4등급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가려면 우리가 원하는 뭐 대학교가 다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인서울대학교를 우리가 외치죠. 인서울대학교를 가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될까요, 언니? 이거는 제가 학생 수로 수능 응시 원서 이런 재작년 기준 수능 응시 원서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대비 인서울의 학교에서 뽑는 학생 수를 나누면 대충 비율 나오겠죠. 학생 수가 매년 5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2012년도 65만 명에서 2021년도 44만 명, 거의 10년 동안 2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학생이니까 3분의 1이 줄었어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2028년도에는 학년 정도가 26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대학교 가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대학교 가기는 갈 수는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인데요. 아까 학생 수가 44만 명이었죠. 그 중에서 대학교 입학 정원이 31만 6천 명. 즉, 한 75% 정도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어딘가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곳은 저기 멀리가 아니잖아요. 최소 우리는 지금 여기 서울에서 파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전체 학생 수, 시험 응시 학생 수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인서울의 상위권 15위 안에 있는 학생 수를 뽑을까요? 자, 이거는 가장 가까운 네, 10% 또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수치를 말씀하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드릴까요? 전국 주요 20개 대학교 상위권 서울 15개 대학교가 4만 8천 명, 약 12% 있죠. 우리 44만 명 중에
11%. 감사합니다, 어머니. 박수 드립니다. 네. 이 11%고, 수도권대학교 경기권을요. 수도권대학교도 거의 한 10% 정도 됐어요. 여기 합해서 22%, 21%인데, 요 10%, 11%는 아까 어떤 수였어요, 어머니? 2등급. 그래서 우리가 흔히 2등급 정도 해야 인서울 간다는 말이 학생 수를 비교했을 때 바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 3등급은요, 어머님, 내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운이 안 좋으면 그냥 3등급이에요.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통 남들처럼 열심히 한다 그 4등급 때문에 내 생각합니다. 자, 아까 경기권까지가 몇 등급이었어요? 3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2등급, 3등급, 1등급은 반에서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반에부터 30명이 졸업을 안 돼요. 그러면 1등급은 1명, 1등.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반에서 지금 중학교 기준은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에서 내 아이가 1등이다. 그럼 1등급입니다. 내 아이가 한 2, 3등급을 한다. 그러면은 2등급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인사를 보시면 돼요. 갑자기 막 답답하신 느낌 드시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또 다시 학교 구성을 통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작년에 신입생이 미달됐습니다.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20년 뒤에는 44만 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28만 명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수도권대학교가 지방 국립대만 생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학생 학교도 더 경쟁은 약해질 것 같지만 수도권대학교 꾸준히 정원을 축소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인서울 수시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승해서 여전히 경쟁률은 높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해빌중학교에서 졸업생들의 대부분 많이 가는 학교는 어딘지 아시죠? 두 번째로 진학을 많이 한 고등학교는 몇 번 어딜까요? 혹시 손 들고 다시 손 들고 네, 1번 2번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비밀과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분석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고가 70%가까이 제일 많고요. 자사고 20%, 특목고 거의 이제 자사고 특목고 한 30% 정도가 아이들이 가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꾸준히 많으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서울 예고, 선화 예고,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꾸준히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중동고 보잉고가 14명, 10명 지금 가고 굉장히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사고 이제 잠실역에 13명 하지만 가고 있고 대부분 요 근처에 보통 평범한 아이들은 가락고 대명고를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갔을 때 물론 아직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직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장 고등학교를 진로를 정하기는 해야 되는 곧 중학생이고 또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학교에 이제 입시 6개월 제가 분석한 걸 설명해드렸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 잠실고 같은 경우 50%가 4년제를 들어갔고요. 전문대 20%, 기타 32%. 어머니 이 기타를 눈나게 봐주세요. 도대체 이 기타의 30%가 되는 학생들도 지금 어디를 갔을까요? 네. 제가 아까 설명해서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응시 학생 중에 재학생이 아까 44만 명인데 재학생이 34만 명이고 졸업생이 한 3분의 1다 조금 한 25%, 졸업생이 25%, 재수생이 25%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은 기타 학생들에서 한 25% 정도는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합격해서도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비율이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한 10% 가까이 아이들이 아직도 기타를 남아있죠. 그리고 대명고 비슷하고요. 가락고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가 갔는데 작년에 유난히 입결이 좀 안 좋았어요. 보잉고는 자사고로서 역시 3년대가 많이 하죠. 그리고 기타가 훨씬 높고 있고요. 몇 개 학교만 제가 대학교 입결을 드리겠습니다. 보잉고가 자사고로서 졸업생 학생 수가
104명. 이 중에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교 간 학생이 508명. 이거는 이제 중복 학생들 포함한 거예요. 보통 이 상위권 대학교에 붙는 학생들은 우리가 6개 원서를 쓸 수 있죠. 평균 한 3개 정도는 붙습니다. 그럼 이걸 한 3분의 1 정도로 짜보면 대략 한 120명 정도, 아니면 150, 한 100여 명 학생이 인서울에 갑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30%. 보통 이제 11% 컷이 인서울이었죠. 자사고는 한 30%, 즉 3, 4등, 잘한 4등과 3등급까지는 안전하게 인서울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율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잠실여고 같은 경우도 선택 3명 중에서 157명, 요거를 3분의 1 정도라 보면은 한 100명 조금 안 되죠. 한 20% 정도가 인서울에 가는 15%에서 20% 정도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수시 비율이 30%가 되네요. 왜? 외신은 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거의 인서울 가는 학생들 70%는 자기 실력으로 전시로 간 거예요. 이 학교에 간다고 다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령고 같은 경우는 287명 중에서 인서울이 77명. 요거 3분의 1로 쪼개면은 많아야 한 20명, 25명이죠. 딱 11%, 10%컷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서는 한 11%, 당연히 2등 정도 하면 인서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상대적으로 수시 비율이 높습니다. 주로 붙은 아이들이 다 수시 애들이니까 인서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인근에 가장 가까운 몇 군데 특성화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거는 과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수학기자학과, 인프학과, 국학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학교 역시 4년제 대학 합격이 50%. 인근의 보통 평범한 학교랑 다르지 않죠. 보통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다 취업하지 않습니다. 반은 취업, 반은 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여기도 이제 상위권 대학교가 좀 두텁지는 않지만 경기권까지 합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이 가고 있고요. 제 신진학교는 홍대나 이런 데 많이 보내고 있어요. 건축과 이런 쪽이고요. 그 대학교 졸업생들도 힘들다는 그 공무원이 매년 6명,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명 가까이 붙었어요. 160명 중에 엄청 많은 비율이죠. 이렇게 학교가 있고, 에 따라서 1심 여자고등학교 여기 바로 병역동 선교학 병역동이 있는데요. 디자인과 스마트팩 경력, 애완동물이 요새는 대세죠. 이런 과도 있는데, 여기도 160명 정도 중에서 4년제 합격이 81명, 160명 중에서. 이것도 이제 중복센서를 포함한 거니까 이거랑 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2, 3년 포함해서 다 219명. 이것도 이제 3분의 1로 쪼개면 아까 160명 중에서 한 반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대학교를 가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기타 학생들을 눈여겨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상위권 대학교 또는 인서울 대학교만을 목표로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을 때 나머지 90% 아이들은 실패한 고등학교 생활일까요? 그건 아니죠. 내 아이가 어디에 가더라도 성적에 맞춰서 경기권이든지 가더라도 그 아이가 저희가 사실 통계에 따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심하기는 한데 대학생들도 다시 또 재수하는 학생들 비율이 지방 같은 경우는 25%, 서울도 굉장히 많은 계속 아이들이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인서울은 언니 11%면 10명 중에 10개면서 그냥 한 명이에요. 꼭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수는 안 될 아이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혹시 중학교 때 내 아이가 기타 학생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방황하는 내 아이가 지방이라도 어디든지 또는 뭐 마음에 안 드는 좀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다니는 수가 있죠. 혹시 꼭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진로 선택 어떤 학교를 가는지 진로 선택. 네, 맞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중학교 1학년은 잘 외우는 거죠. 학생의 적성을 다양하게 찾아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전공과가 아니라도 어떤 계열인지 이런 거를 탐색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그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고3까지 쭉 이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불별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수순 내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 앞만 보고 달리기도 바빠요. 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중학교 때 그나마 내 진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 학습의 기초 체력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누구나 다 24시간이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웬만할 때 다 열심히 해요. 정말 안쓰럽게도. 그러나 누가 단위 시간이랑 1시간 동안 누가 집중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과 속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단위 시간이나 집중력을 향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사실 이게 그룹 수업에서는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주로 수업을 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1시간이 그냥 가기도 해요. 집중력 있게 뭘 하냐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과제, 미션을 바싹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에서는 수업 방식이 그런 방식하고 초등학교 때 짧게는 5분,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분, 15분 정도를 할 수 있는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수행을 해왔을 때 선생님 피드백 주고 바로바로 검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또한 제대로 알고 가는 기본기, 이거는 아까 영어가 중학교 때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했죠. 그게 영어에서는 사실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암기 과목,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부터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 선정영어에서는 중등부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중등 학생이 되면 어머니는 벌써 손 담기예요. 말을 잘 듣지도 않고요.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돼요. 하게끔 할 수 있는 마음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룹 수업처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과제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개별 역량에 따라 학습량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격려, 칭찬과 격려 통해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점점점 늘어날 수 있게 역량에 따라 학습량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학습에 조력적으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학습 태도를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주로 지금 제가 계속 저 혼자 설명하고 있잖아요만은 가만히 편하게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거의 수업을 완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 부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중요한 설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학습의 이 습이라는 거는 사실 익힌다는 뜻이잖아요. 익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흔히 과정을 많이 가거든요. 저희는 이 학원에서 수업을 문장 만들기나 기본 어법, 형성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다 완성을 시키고 철저하게 복습 위주의 과제가 나갑니다. 물론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학습을 학원에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게 과제를 보통 안 하면 애들이 학원 오기 싫어요.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하지만 또 때로는 과제를 안 하면 수업을 심지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과제 부담이 없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업 다 끝나고 물건 가져가고 수정 검사하고 1대1로 이걸 질문 내는 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 1대1로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아이들이 코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신뢰가 되어야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매월 모든 교재는 이제 선생님과 강사님과 제가 코업을 해서 제가 진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신 시험 기간 때는 저희가 학년별로 묶어서 내신을 보통 준비를 하고요. 담임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강의시 수업은 제가 이제 활동하고 시험 대비로 중간 맞춤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 거예요. 네네네. 네, 유치부 저희가 유치부가 올해 교육을 했어요. 우리 저희 대학을